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금일 KDA의 강성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카,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미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어제 그 관련된 유럽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슈가 있어서 참 뜻깊었던 어제 지난번 방송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 세계 가상자산 판도를 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으로 또 한 시간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루나테라에 관련돼서 지금 오늘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50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그 테라 루나 코인 대폭락.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권도형 대표가 체포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검찰과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권도형 대표를 현재 법원에 기소를 했고, 관련 법령이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0년까지의 징역도 있을 것이다. 판결이 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신현성 공동창업자를 비롯해서 8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현재 그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서 3,2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까지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테라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판결을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무기징역 그리고 벌금, 범죄 수익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상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번 테라루나 사태로 총 52조 원의 피해가 생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현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8명이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핵심 피의자들 8명에 대해서 법원에 2번에 걸쳐 기소 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추징 보전을 이게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추징 보전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이걸 흔쾌히 인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의 진행 사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확정 판결 후에 법적으로 권한이 생겼을 때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신현성 씨 재산은 1,541억 원, 그 외에 7명의 재산은 1,690억 원, 총 3,231억 원의 재산을 법원에 인용을 받아서 현재 추징 보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몰수를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관련 혐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처분을 해버리면 아무리 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더라도 관련 재산들이 없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징 보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8사람의 범죄의 일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 약 3,200억 원의 돈을 이제 감료를 했고 팔지 못하도록 지금 법원에서 압수적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52조의 피해를 입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라 프로젝트는 뭡니까? 테라의 코인을 1달러에 고정하는 가격 변동을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루나 코인을 연동하는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라든지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루나의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테라 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루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면 쟁점은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였을 때만이 비로소 생태계가 확장되고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테라 그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그 장점이 그 쟁점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인의 가치 출발이 하나 있었고요. 그걸로 스스로와 이후에 그 가치 형성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 번째로 이거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을 뭐로 보시고 계세요 지금요? 예, 검찰에서 현재 그 테라 루나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경우는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고 테라폼랩스를 비롯해서 신현성, 권도영 대표 등등이 외부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자전 거래를 통해서 시세 조정, 즉 부정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코인으로 사전에 결제가 안 되는데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계속적으로 부분 하나고, 마케팅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세 조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 전 대표가 이렇게 행위를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테라 프로젝트의 핵심은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서 루나 가치 가격을 상승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테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생태계가 확장되려면 테라 코인이 반드시 결제 수단으로 쓰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검찰에서는 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신현성이나 권도영 그 초기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다수 관련자들인 경우는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법원의 그 기소전 추징 보전 결정문이 나와 있는데요.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A씨 같은 경우에 2018년도 9월 달 금감원을 방문을 해서 테라페이 사업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초기 멤버인 권도영이라든지 신현성 씨 등등에게 이걸 보고했다. 그래서 그 테라폼랩스의 초기 권도영, 신현성 등등 관련자들인 경우는 이미 테라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그것을 법원에서 기소전 추징 보전 결정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일단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금감원에 가서 이게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업무 협의를 있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금감원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안 된다. 테라코인을 네,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다라고 네, 네, 하는 내용을 팩트를 확인하고 네, 네. 권도영, 신현서 씨 등등에게 내부 보고를 해서
그렇죠. 전파를 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현성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계속적으로 테라 프로젝트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뭐 테라 주장을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네네.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주장을 했겠네요.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나가 안 되면 테라가 뒷받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루나를 먼저 올리고 테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일단 루나로 이제 세게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도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현성 측에 대한 어떤 검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떤 논리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현재 신현성 씨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테라 측의 주장인 테라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그걸 통해서 루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반면에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 관계자들에게 이미 공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현성 씨 등등의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반박을 예, 하고 반박을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면 네. 구체적인 반박을 보면은 그 자기들인 경우는 금감원의 그런 메시지를 네. 받은 바 없다.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이제 사전에 공론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 부분을 해죠. 이제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은행권 출신인 A모 씨가 네. 금감원에 대관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테라코인이 그 테라 프로젝트의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다. 그걸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현성 씨 등등은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답변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금감원의 메시지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참.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하지만 상황이네요. 그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 이어서 금감원에서도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그 테라 측 의견을 소를 들어줬죠. 네네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이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사내 메신저 네네.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해 봤더니 아까 그런 보고를 했다든지 공유를 했다는 내부 보고 네네. 전파 자료를 확보를 했다. 얼마든지 신현성 씨 등등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측 입장입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난 6월에 MBC 보도에 이렇게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덮지 않았을 거라는 뭐 제가 한번 방송을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하는 이 전제가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가짜였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아예 아니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우선은 백서를 만들 네. 때는 테라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이 뭡니까? 뭐 USDC라든지 네네. 뭐 그렇죠.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등등이라는 네네. 게 결제 수단으로 그렇죠. 쓰였을 때만이 가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테라폼랩스의 관계자들도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서로 쓰고 있다. 다만 다르다면 알고리즘형에 의한 루나가 테라를 받쳐주는 형태지 지금 그 USDC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금 형태를 그렇죠. 갖고 있지만 여기는 준비금이 없이 루나를 통해서 테라의 가치를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면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코로 네네. 지급형, 네. 결제형.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내
관계 당국인 금감원이라든지 그 금융 당국을 금융권 출신 A 씨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국내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음, 아직은 허용해 줄 수 없는 약간 법이 없으니 근거가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권도영, 신영성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 내부 보고를 해서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됐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고 신현성 씨 등등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메시지나 그 금감원의 경고나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뭐 아는 바가 없다. 없다. 즉 인지한 바가 없다.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반면에 현재 그 신현성 씨를 비롯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변호인단들 입장에서도 네네. 이 건을 네. 아주 중요한 핵심 핵심? 건으로 보고 있죠.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왜냐면 만약에 이 건이 검찰 측 그럴 수 주장에 있네요. 맞게 네네. 인정돼 버리면 완전히 뭐 테라폼랩스의 주장 그렇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시작점이 완전히 무너지고 시작하니까 건물로 모든- 따지면 네네. 기초가 흔들려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러네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단들도 더 이상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측에서는 일단 테라코인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투자자에 대해서 그 판단을 속이고 이게 시작했다라고 지금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이 맞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전 추징 보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한 자료를 집약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미리 그렇죠. 재산을 가압류 상태로 잡아놓겠다,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좀 근데 방향이 핵심은 맞는 것 같네요. 검찰이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과 같이 네네. 법원에서 법원이- 검토를 해보니 가치가 없어. 그렇죠. 예. 기각해버리면은 할 수 없죠. 추징 보전이 안 된단 네네.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처럼 기소 전 추징 보전문의 보전인 경우도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도 혐의의 일정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법원의 그 기소 전 추징 결정문을 통해서 테라폼납스의 관계자들이 투자자들 처음부터 속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라폼랩스 코리아 그러니까 그 테라 루나 코인 발행사죠. 네네. 그리고 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차이 코퍼레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테라 코인을 한국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려고 그렇죠. 하는 그곳이죠. 예예. 그러면 요 테라폼랩스와 차이 코퍼레이션 간에는 원화로 뭐 왔다 갔다 해야 결제가 이루어졌고 네네. 그리고 테라코인이 실질적으로 지급수단, 결제수단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데 더 따지면 테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네네. 예. 그래서 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차이페이 서버에서 네. 고객들의 결제 내역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테라폼랩스 블록체인에 전송을 해서 기록하는 시스템까지도 개발을 해 있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의도적인 그렇죠. 예. 이미- 아주 사기다로 네. 보는 볼 것이 수 아직까지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검찰에서는. 검찰 측 네. 판단인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네. 나겠지만은 다만 아까도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은 검찰의 기소 전 추징 네네. 보전 추징. 결정문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일정한 부분 범죄 혐의를 인정을 해서 그걸 인용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할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도 테라코인으로 결제가 쓰였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원화거래소에서 뭐 그런 정황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직 국내 거래소까지는 아니고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그 차이 코퍼레이션 네. 다시 말하면 그 테라코인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국 시장이 중심이긴 네네. 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는 차이 코퍼레이션에서 뭐 네이버페이와 같이 차이페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만 거래소까지는 그게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융권 뭐 아까 하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테라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다고 막 읍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소라는 단어가 좀 저희 마음에 와가지고.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그 우리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도 원화 거래소가 되려면 네. 은행에 실명 계좌를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로 은행하고 그 네이버페이 그렇죠. 협약이 이루어져서 네. 연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쓸 수 있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테라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테라페이를 네. 출시하려고 하면 네. 반드시 은행에서 계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 가보니 네. 금감원에서는 아직은 국내 여러 가지 여건상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 사실상 안 된다는 음. 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018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때의 가상자산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결제한다는 상황이 거는 아니죠. 참 어려웠던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권 출신이 이제 그 차이 코퍼레이션에 영입이 돼서 네네. 그 차이 코퍼레이션에서 그 은행권에는 A모 씨를 영입한 이유가 뭡니까? 은행 대관 업무를 하려고.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차이페이를 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은행 계좌를 받기 위해서 이분을 영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대관 업무인 금감원도 가서 봤더니 차이페이에 테라코인을 결제서는 쓸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죠. 네, 그럼 이런 됐습니다. 내용들이 나름대로 아름아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은행에 가서 차이페이를 우리가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계좌를 좀 주시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럼 이때 가서 이런저런 소문이 났기 네, 때문에 네. 선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테라코인을 이 차이페이에 테라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니까 실명 계좌를 주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읍소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 일단은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테라폼너스 MOU를 한 티몬이 뭐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으로 테라코인으로 뭐 또 결제를 하고 살 수 있다고 뭐 MOU까지 뭐 체결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은 그 티몬이라는 회사가 네네.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테라폼랩스하고 MOU를 체결한 그 티몬 같은 경우에 추징 보전 결정문에 보면 2019년 1월경 티몬 대표 유 씨의 소개로 그 관련된 직원들을 테라폼랩스에다가 차출해서 파견을 하죠. 파견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제 차출을 해서 보냈다. 네네. 우리가 뭐 그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보는데 8명의 개발 인력을 테라폼랩스에 보냈다. 그리고 검찰인 경우는 그 테라폼랩스를 돕고자 팀원 직원들을 차출해서 파견을 보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그럼 테라폼랩스가 구체적인 것도 업무 협약 내용을 못 봤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리고 테라폼랩스가 팀원하고 결제를 할 업무 협약을 맺을 때도 네네. 핵심은 뭐냐면 테라페이를 출시하는데 서로가 공동 협력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티몬의 대표인 유 씨 같은 경우에는 테라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수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그 검찰 측 수사 결과에 의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티몬이라는 거는 아까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건데
그게 이제 MOU를 해서 마치 결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MOU까지 했다고 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된다고 거래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반대가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신현성 전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가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현재 그 신현성 대표를 비롯한 그 8사람의 그 피의자들인 경우는 상당히 입장이 신중하죠. 네네. 왜? 이 발언 하나가 그렇죠.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는 기초적 핵심의 네. 쟁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신현성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권도형 씨와 사업을 분리하기 전까지 차이 코퍼레이션은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결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까지만 밝혀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론 여러 가지 정황도 있지만 만약에 검찰의 주장을 완벽히 뒤집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말을 아낄 것이 아니라 벌써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겠죠. 아니 해명이 아니라 네. 반박이죠. 그러니까 반박을 아니었다라고 검찰 우리는 입장을 그런 바 없어. 네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또다시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 반박을 보고 뭐 다른 또 뭐 보완 수사를 해보고 네, 맞습니다. 아 도저히 신현성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면 네, 뭐 그러면 뭐 기소할 때도 네. 아예 그 부분은 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신현성 대표 측 그 변호인단이 말을 아끼는 거로 봐서는 물론 법원에 가서 판결은 핵심 내용은 가려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봐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그렇죠. 뭐 제가 오늘 처음 그 회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저로서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더 뭐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까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검찰에서는 그런 네. 거죠. 그 은행권에서 영입된 A모 씨, 네네. 금감원 대관 업무, 은행 업무를 받던 그분이 내부 보고를 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받았다. 관계자들이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에서는 자료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네. 신현성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검찰 측 입장이고 그러나 또 반면에 신현성 씨 측에서는 그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한 문제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루나 그 테라의 그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쟁점으로 보이는 게 시세 조정 여부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로 루나 테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시세 조정 여부가 이제 더 두 번째 쟁점이 큰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테라 코인, 루나 코인이 업비트를 비롯한 그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은 국내 그 대형 거래소에 그 테라 루나 코인이 상장된 후 세 곳의 거래소에서 자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고객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테라폼랩스 관계자들끼리의 자신들끼리의 매도 매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매도 매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일반 고객은 아, 제가 나도 빨리 사야지. 네, 맞습니다. 네. 차익을 벌 수 있겠구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놨다.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자전 거래에 보면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봇 로봇이죠. 네네. 봇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까지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야,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혼자만의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세 곳까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주 등장하는 그 취진 결정문에 의하면 이게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하는 뭐 정황이 좀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저도 상황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막연하게 기사에 떠도는 추정적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인용한 결정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이게 네네. 공공 문서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법원의 그 기소전 추진 결정문에 보면 피의자들인 경우는 2019년 5월 17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000 거래소에서 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총 4,129원의 상당의 테라 루나코인 자전거래를 했다. 그리고 네네. 2019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다른 거래소에서 네네. 1,068억 원 상당의 자전거래,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이 루나 테라코인 대폭락 전이죠. 작년도 2월 22일 밀경까지 3천억 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했다. 그러면 거래소 3개소에서 자그마치 8,184억 원, 9천억 상당의 자전거래를 했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네네. 국내 거래소에서만도 8천억 상당의 자전거를 했으면 네네 맞습니다. 뭐 바이낸스라든지 그걸 안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죠. 고객들은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너도 나도 뭐 너도 나도 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세계의 거래소가 시작했던 시점이 2019년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상자산이 정말 국내에서 핫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다 넣으면 뭐 다 수익률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그 거래소에서 세 군데에서 9천억 정도의 그 자전거래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거래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없었다고 뭐 우리가 그렇죠. 예.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이걸 봤을 때 참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루는 저도 허탈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허탈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뭐 8위 10위권까지 갔었던 이거 테라 루나코인까지도 이렇게 자전거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2만 개 코인 중 이런 거래가 없는 깨끗한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의문점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뭐 조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거래소에서 약 8천억 정도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얘기했을 때 검찰 측에서는 왜 그 이쪽 테라폼네스에서 뭐 자전거를 했던 이유를 뭘로 지금 보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다뤘지만은 테라코인을 1달러에 고정시키고 첫 번째는 그 테라 결제 순환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통해서 루나의 그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테라가 실제 많이 쓰이고 있구나.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구나. 그럼 자전거래를 통해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 이게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가 보다.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이러니까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네. 그럼 사놔야 되겠네. 다시 말씀드리면 테라 코인이 많이 쓰여지면서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고 그 수수료로 인해서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핵심 전제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와 루나 코인을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으면 초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나 뭐 신현성 그 권도영 대표를 비롯한,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인 경우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테라폼랩스에서도 자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그 세계 거래소에서 8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때 테라폼스에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기초 자금이라는 표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어떻게 그 종잣돈이 생겼는지 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억 원으로 그렇게 올렸다고 하면 누나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추징 보전 구매도 약 한 3천 몇백억 원을 그 압류를 했던 걸 보면 수익률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2018년 말부터 그 2019년 4월 달까지 테라 프로젝트 초기 멤버 7명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내 상장 전에 한 사람당 상장 전에 1인당 120만 개에서 7천만 개까지 코인을 받습니다. 와, 7천만 개. 예. 예를 들면은 권도영 대표는 3천 개, 신현성은 7천만 개. 이것을 얼마에 산지 아세요? 0.49원. 아, 뭐 예. 그리고 그 기술이나 재무직군에 있었던 그 총 18명의 직원들만 하더라도 512만 개의 루나를 개당 0.2달러에 샀습니다. 야, 허탈하죠. 네, 네, 그렇네요. 이게 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검찰이 인용한 그 기소전 추징 보전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현성 씨는 최소 1,479억 원, 그리고 관계자 직원 409억 원, 다른 직원 283억 원, 그 외 직원 33억 원, 791억 원, 116억 원, 10억 원, 48억 원. 여긴 참 억이 별거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몇 천만 서민들은 개가. 지금 네. 애가 타서 죽겠는데 지금 이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루나테라 때문에 지금 소재를 막심이 받고 이게 지금 루나테라가 결정적으로 가상자산 윈터를 오게 되는 극단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쳤던 상황인데. 그럼 이제 단순 계산을 해서 했을 경우 신현성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그 각주까지 달았는데 만약에 신현성 씨가 최고점에 본인이 받은 코인을 팔았다고 하면 최대 5조 8천억. 아, 5조. 예, 6조에 가까운 돈이네요. 야. 그리고 그 다음에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10조.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관 업무를 맡았던 금융권 출신 하모 씨 수억 원, 팀원 대표 유모 씨 38억 원. 어떻습니까? 참, 네. 참 말씀을 그러면 이제 예, 예. 루나나 테라코인을 네. 샀던 사람들은 뭐 예, 돈을 날려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돈방석이 아니죠. 조방석이 아니죠. 돈방석 정도가 아니라 예, 예, 그냥 뭐, 억이라는 것은 아예 뭐 네. 아니 참, 조까지 가잖아요. 참 예.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이례적으로 조작하고 거기서 초기 투자자나 초기 관계자들은 매도를 해서 돈을 빨리 회수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 개미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돈을 날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런 자료가 국내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됐었지만 이번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드러나서 객관적인 공공문서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코인 결제 사업으로서에 대한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나 뭐 저 역시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뭐 5조, 뭐 6조, 뭐 이렇게 10조 단위로 벌었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저도 울컥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쪽 그 신현성 일당은 어떻게 지금 대응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신현성 씨 측의 그 변호인단은 뭐 저라도 당연히 반박을 해야 되겠죠. 2020년 권도영 대표와 결별을 하면서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을 처분했다. 그리고 신현성 대표 같은 경우는 테라를 떠날 때에 UST가 출시도 아까 테라 코인이 출시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루나 가격은 폭락 직전에 비해서 한 300원 수준 큰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개당 가격을 네. 0.49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변호인단 주장대로 3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게 몇 배인지 아세요? 가늠이 안 됩니다. 600배라고 네.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테라 루나 코인의 생태계 확장에 의해서 당연히 얻을 수익이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세 조정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도 않는 테라 코인을 쓰인다라고 거짓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진 부당 네. 이득이고 그 부당 이득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을 그렇죠. 통해서 네, 맞습니다. 얻어진 거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0.49원이 600%가 뛰었고 최근에 루나테라 사태가 일어나기 600%가 아니고요. 6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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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600배고 이게 테라 루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기 전까지 약 10만 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0.46원이 100만 원, 10만 원까지 갔고 그들이 그 외의 수익을 저희가 이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참 이게 참 그 숫자적으로 잠깐 개념이 안 쓰는데 일단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국내법에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큰 쟁점이 있는데 두 개에 의한 쟁점으로서 국내법에서 그러니까 일단 권대영 씨는 뭐 제껴두고 이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어떤 게 있는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그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네. 쓸 수 없음에서도 쓴다. 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기. 그런데 이 부분이 참 형법에 의한 그 사기죄인 경우에 형법 제 347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사기죄는 검찰에서 법원에 소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기죄로는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즉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한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가 그리고 가해자나 본인 다시 말하면 테라폼랩스 관계자하고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뭐 강성우 뭐 누구 하면은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네네. 어떻게 해서 피해를 받는지가 금액이 특정화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을 해서 법원에서 처벌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 신영성 이분 이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기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제껴두고 저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그렇죠. 시세 조정이 더 지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좀 저희가 가상자산이 지금 업권법이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굉장히 핫했던 살인 사건을 했던 그런 코인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세 조정에 관련된 처벌가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시세 조정인 경우에도 지금 자본시장법에 코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다만 그 청신호는 검찰에서는 뭐 1000페이지의 논문에 상당하는 테라루나 토큰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신현성 씨 등등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 2번 기각을 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법리적 다시 말씀드리면 테라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서 구속영장 2번이나 기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코인인 경우에 증권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보면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입니다. 네네, 그렇죠. 금융위에서 아직까지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테라 루나 코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시세 조종, 부정거래 처벌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참 수사는 열심히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신현석 씨 등등이 이렇게 저렇게 예, 예.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다. 네. 그렇습니다. 좀 상황이 허탈하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강 회장님 준비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렇게 뭐 굉장히 그 핫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강 회장님과 함께 테라 누나 사건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